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물어보는 거 치과 의사한테. 소금으로 이 닦으면 도움이 돼요? 소금 가글 도움이 돼요? 이 소금 얘기 정말 많이 물어보십니다. 특히 연령대가 올라가신 분들은 소금 무지하게 좋아하세요. 근데 이렇게 돌아서면 짜게 먹으면 안 된다. 혈압에 안 좋아야 소금 먹으면 안 돼. 이러면서 이쪽에 돌아서선 입에다 또 소금을 넣고 양치를 해요. 이게 되게 웃기지 않습니까? 그죠? 그럴 거면 되도록이면 소금을 적게 먹으면 좋을 텐데 왜 소금에는 대단한 게 있다고 믿는 걸까요? 또 다른 거 하나는요. 연예인이 나와서 했던 거죠. 오일 풀링이라는 거. 뭐 이렇게 여기다 기름을 넣고 뭐 하면 세균들이 막 녹아 나오고 죽는다. 그래서 이걸 하면 건강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긴 얘기들이 꽤 많이 돌아다닙니다. 그게 좋으면 치과대학 교과서에 실렸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오일 풀링이 언제부터 했다고요? 제가 잘 몰라요. 근데 이게 인도에서부터 왔답니다. 그래가지고 인도 사람들이 뭐 오일을 가지고 이렇게 넣었다 뺐다 했는데 이 오일도 되게 재밌는 게 아무거나 쓰면 안 된다. 좋은 걸 써야 된다. 집에서 있는 튀긴 기름 넣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뭘로 하냐면 이름도 어려워요. 압착해서 짠 오일만 써야 된다.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깨를 한다. 그럼 어떻게 해요? 잘 볶아야죠. 그럼 이제 깨가 잘 볶아지면서 노골노골해지면 그때 이렇게 쭉 누르면 기름이 잘 나오겠죠. 그래서 그걸 이제 열을 내 가지고 기름을 짜는 거예요. 근데 이 오일 풀링 할 때는 그런 기름을 쓰면 안 된대요. 어떻게 해요? 그냥 있는 대로 대고 눌러 가지고 짜라는 거죠. 그럼 기름이 얼마 안 나오겠죠. 비싸겠죠. 예. 이제 어쨌든 그걸 썼답니다. 그게 좋은 기름이래요. 전 잘 모르지만. 그걸 가지고 입안에 넣고 15분인가를 이렇게 하라는 거죠. 그러면 그 안에서 세균들이 녹아 나오고, 세균들이 녹는다는 것도 재밌어요. 이게 지용성이기 때문에 그 기름에 녹아서 나온다. 그래가지고는 15분, 20분 지나면 뱉으면 구강 건강에 큰 도움이 된다. 뭐 이렇답니다. 그럼 논문이 나왔겠죠. 그죠? 큰 도움이 된다고요. 예. 이게 되게 슬퍼요. 아주 비근한 예로, 조선시대에는 사람이 몇 살까지 살았을까요? 한 40살까지 살았답니다. 뭐 어디서 조사해보니까 한 35이 평균 연령이었대요. 일찍 죽었다는 거예요. 왜요? 지금보다는 의료기술이 안 좋았으니까 죽었겠죠. 그렇죠? 병에 걸려서 죽고, 역병에 걸려서 죽고. 자, 그 다음에는요, 이는 어땠냐? 그랬더니 보니까 20살 때부터 이가 하나씩 빠지더라. 그래가지고 40쯤 된 사람들은 뭐 죽었겠지만 이가 없었더라. 30대만 되면 이가 없는 게 조선시대였다는 거예요. 왜요? 안 닦았으니까 그렇겠죠. 근데 왜 도대체 조선시대 때 소금 얘기를 지금도 하고 있냐는 겁니다. 그래도 이게 조선시대부터 써왔던 우리 선조의 지혜야. 그 선조의 지혜 시절에는 다 사람들이 병에 걸려서 죽었던 시절이에요. 인도요. 인도 우리가 가끔 텔레비에서 보지 않습니까? 그죠? 거기서 오일 풀링을 이렇게 하고 그러면 인도 여행 간 사람들이 앞에 있는 사람하고 얘기할 때 어때요? 여기도 이가 없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이가 없고 머리에 터번 둔 사람들, 이 없는 사람들 지금도 텔레비에서 보지 않습니까? 그 시절에 그때부터 오일 풀링을 해왔던 그런 나라면 어떻게 지금도 짱짱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왠지 그런 거 하면 건강해질 것 같은 그런 것들이 실제로는 다 오래된 얘기들이고요. 그중에서 쓸만한 것들은 전부 다 뽑아냈어요. 그래서 약으로 만들든가 방법으로 만들든가 도구로든가 다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네이버에서 검색해 보시고 어떤 연예인이 했다고 하고 이런 특성을 가진 오일을 써야 된다고 이렇게 자세하게 써놓은 것들이 거의 다 의미가 없는 얘기입니다. 의미가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 낫지 않아? 안 하는 것보다 낫겠죠. 그죠? 오일 아니라 뭘 가지고도 입안을 헹구면 입안에 있던 게 일부라도 나가겠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맹물로라도 헹구는 게 안 헹구는 것보다 낫죠. 오일이면 모르겠어요. 끈적끈적하니까 더 많이 섞여 나갈지도 모르겠지만 그건 뭐 연구를 안 해봤으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만 헹구는 건 나아요. 그럼 그 오일 풀링 할 시간에 뭘 하면 좋겠어요? 치간 칫솔을 쓰세요. 소금으로 무슨 짓 하실 시간에 뭘 해요? 칫솔질을 하세요. 그게 정답인 거예요. 이게 치과대학의 교과과정이나 예방치과 하는 데나 치주과라고 잇몸 치료하는 과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전 세계 치과 의사들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칫솔질과 치간 칫솔, 올바른 방법으로 치아 사이와 치아와 잇몸 테두리를 닦는 거, 이것만으로 건강하게 잇몸을 지킬 수 있는 건 90% 이상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우리가 지금 그걸 들여다보고 있는 게 10% 안에 있는 걸 들여다보고 있는 겁니다. 그 안에 뭐가 있다고요? 오일 풀링, 소금, 그 외에 뭐 있어요? 워터픽, 구강 유산균, 가글, 이런 것들이 거기 있는 거예요. 특징이 뭐가 있는 것 같으세요? 칫솔질과 치간 칫솔은 뭘 해야 돼요?
내가 손으로 움직여서 청소를 해야 되는 겁니다. 뭐예요? 노동이에요. 나의 노력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이거 하기 싫어요. 오일 풀링은요? 아무것도 손 하나 까딱 안 하겠다는 거죠. 유산균은요? 먹어서 하면 이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워터픽은요? 손 안 대고 물만 쥐 뿌리면 좋겠다는 거예요. 전부 다 게으름에서 나온 겁니다. 가글도 그렇죠. 그런데 청소, 집안 청소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물만 뿌려도 깨끗해진다. 안 되죠. 걸레질 해야 됩니다. 진공 청소기 효과가 좋죠. 근데 어때요? 우리처럼 좌식 생활을 하는 데는 엎드려서 물걸레를 닦아야 먼지가 닦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산 진공 청소기에만 물걸레가 달려있는 겁니다. 외국은요, 카페트에서 신발 신고 돌아다니니까 대충 닦고 살아도 진공 청소기 쓰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엎드려서 닦아야 되는 겁니다. 앉아서 하고 있으면서 집안이 깨끗해지는 일은 없다는 얘기예요. 칙칙칙칙 뿌린다고 뭐가 달라지는 게 있는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손으로 닦아야 됩니다. 소금이요, 항균 효과가 있대요. 있죠. 세균이 한 마리도 안 생기지 않습니까? 소금에 절이면? 금방 썩는 생선, 내장, 젓갈도 소금에 집어넣으면 세균이 안 생겨서 젓갈로 담가놓고 우리가 오랫동안 먹을 수 있어요. 이걸 염장이라고 합니다. 원리는 뭐예요? 삼투압이에요. 물기를 쭉 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쪼그라들어서 죽겠죠. 그죠? 네. 배추 절이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우리 살은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진한 소금물을 입에 넣고 세균을 죽이겠다면 입안이 말라요. 마르면 어떻게 돼요? 침이 줄어들고 입안이 바짝바짝 마르면 음식물 찌꺼기가 더 달라붙습니다. 소금은 효과가 있느냐? 면밀히 보면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는 생리식염수 요격이 효과가 있긴 있어요. 하지만 그걸 가지고 세균을 다 죽여서 건강해지냐? 안 됩니다. 다 죽이려면 어떻게 돼요? 젓갈 담그듯이 담가야지 다 죽이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설탕은 효과가 없어요? 설탕도 효과가 있죠. 왜요? 금방 썩는 과일을 설탕에 재우면 오랫동안 안 썩고 먹을 수 있죠. 그 통조림도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잼도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고농도의 삼투압을 이용하는 걸 가지고는 세균을 죽여서 오랫동안 쓸 수 있는 거. 이거는 옛날부터 다 알던 거예요. 그러니까 소금이 그리 대단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잠깐 동안의 효과가 있을 수 있어요. 물을 빼니까 잇몸이 가라앉는 것 같은 효과도 있겠죠. 잇몸 부어 있었던 잇몸이. 하지만 원인 물질은 어떻게 해야 돼요? 칫솔질을 해서 없애줘야 되는 겁니다. 아니야, 난 그게 소금의 그런 소독 효과가 아니고 이 고운 소금으로 이를 이렇게 닦으면 이가 깨끗해진다고. 뭐예요? 돌가루로 이빨 닦는 거죠. 아니, 이게 곱대니까 치약 안에 들어있는 연마제는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것도 많이 넣으면 이가 닳는답니다. 근데 소금은요, 아무리 고와도 내 눈에 입자가 보이는 겁니다. 이가 깎여요. 그러니까 굵은 소금이건 고운 소금이건 소금을 칫솔에 묻혀서 칫솔질하는 건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게 죄송스럽지만 좀 야만적이에요. 왜냐하면 그건 조선시대에 썼던 방법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연구자들이 모여서 다 만들어낸 좋은 치약이라는 상품이 이미 시장에 나온 지가 100년 가까이 된 겁니다. 근데 그거를 왜 조선시대로 돌아가려고 하시냐는 거죠. 좀 쓸데없는 얘기지만 천일염. 천일염은 뭐죠? 바닷물을 다 증발시켜가지고 소금의 결정이 나온 거예요. 여기 뭐가 있을까요? 온갖 지저분한 게 다 같이 있겠죠. 그렇죠? 물론 미네랄도 있고 좋은 성분도 있겠지만 쓰레기도 있고 세균도 있고 모든 것들이 다 뭉쳐져 있을 거예요. 그렇게 물을 말려서 소금을 먹었고 그런 거를 안 좋은 걸 먹다 보니까 수명이 짧았단 말이에요. 근데 잘 관리하고 세균도 줄이고 정제도 한 그런 걸 먹으면서 우리가 수명이 길어진 건 여태까지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현대사회에 맞춰서 사셔야죠. 그렇죠? 오늘 얘기는 옛날에 빠지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옛날에 자연주의로 돌아가고 무언가 이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은 비법인 것 같은 것들은 쓸만한 건 전부 다 과학자들이 시장에 갖다 만들어서 내놨어요. 나만 알고 있는 건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손을 움직여야 돼요. 오일 풀링, 가글, 워터픽, 구강유산균 이게 어디 들어있다고요? 구강 건강을 유지하는 90%가 아닌 그 조그만 10%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하는 것보다 낫지 않아요? 예, 나을 수도 있어요. 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나머지 90%를 완벽하게 다 하신 후에 그때 고민하시라는 얘기예요. 뭘 하시든 간에. 이게 안 된 상태에서 10% 가지고 이 90%를 커버하려고 드시는 순간 뭘 하든가 입안의 상태는 나빠지실 거란 얘기입니다. 안타까워서 그래요.
네이버 찾아보시는 분들, 이걸 먹으면 건강한가? 남들은 모르는데 요걸 하면 좋은가? 이런 거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현대의학에서 표준으로 알려드리는 방법대로 하시면 그게 제일 건강합니다. 네이버 닫으시고 예, 올바른 현대적인 이런 방법으로 건강하게 살아나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